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구 국가들 중에 공공주택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애초에 비싸서 아예 사지를 못하니까 공공주택 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주택 내 형편되면 지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한국 부동산의 미래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요지를 보면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상태가 현재 한국의 부동산 상태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따라서 한국 부동산은 일본 부동산에 따라서 곧 폭락할 것이고 긴 디플레이션의 상태에 한국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주로 주장을 하는데요. 먼저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버블 경제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플라자 합의 때문입니다. 플라자 합의란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나온 합의인데요. 이 합의에서 일본의 화폐인 엔화의 가치를 올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덕분에 일본의 무역수지가 악화되었어요. 무역수지가 악화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내수에서 경기부양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은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과 주식에 전부 갖다 놓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에 빠진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수록 부동산과 주식은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약 5년도 안 되는 기간에 가격이 4배 정도 올랐다고 해요. 도쿄의 25평짜리 콘도는 80년대 초만 해도 2,500만 엔이었는데 1991년 7천만 엔을 넘습니다. 약 3배 가량 상승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거품을 보고 놀란 일본 정부는 급격하게 LTV를 200%에서 70%로 줄이고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장의 매수자가 끊기고 거품이 터졌던 겁니다. 여기서 일단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부동산은 버블 장세가 온 적이 있지만 한국 부동산에는 버블 장세라는 게 온 적이 없어요. 한국의 경우 이번 상승기를 2015년 이후에 이뤄졌던 상승으로 봤을 때 시장을 이끄는 1급지 신축 혹은 재건축을 빼면은 일반적인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 2배가 채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빠지려면 먼저 거품이 껴야 거품이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TV의 감소 혹은 금리 인하 같은 외형적인 부분만 보고 한국과 일본이 닮았다는 1차원적인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상이 같더라도 배경이 전혀 다르니까 일본 부동산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을 보고 한국 부동산도 거품이 빠질 거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논리에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앞으로 한국이 가장 닮아갈 부동산 시장, 그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일본이 아니라 대만이라고 봅니다. 대만이라고 하면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대만을 왜 우리나라 시장이 쫓아가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만의 부동산 흐름을 한국이 완벽하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대만 부동산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면 대만 부동산은 3고 3저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먼저 대만 부동산의 3고는 가격, 주택 보급률, 공실률입니다. 먼저 3고 중 첫 번째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대만 부동산은 매우 비쌉니다. 대만의 경우 가장 비싼 지역이라 불리는 디바오라는 곳에 평당 가격이 약 1억 5천만 원 가량 합니다. 한국의 1급지라 불리는 반포나 압구정보다 비싼 가격이죠. 그리고 대만의 수도에 위치한 평범한 30평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넘습니다. 뭐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만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받는 첫 임금이 약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약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88만 원 세대가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10억이 넘으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그냥 평범한 30평짜리 아파트가 약 20억 정도 되는 체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대만의 주택보급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대만의 경우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보급률은 의외로 준수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낮지만 대만의 주택보급률 약 85%가량 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보급률이 주거문제 해결에 별 도움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부동산 마지막으로 주택의 공실률도 높습니다. 공실률이 높은데 왜 가격이 비싸지? 빈집이 많아서 부동산이 떨어진다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만의 공실률이 높은 이유는 대만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집이 비어도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라고 할 수 있죠. 대만의 공실률은 약 10%가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부동산이 겪고 있는 세 가지 3고, 가격, 주택보급률, 공실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대만 부동산이 겪고 있는 3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부동산이 겪고 있는 3저, 부동산 세금, 거주 품질, 공공주택 비율입니다. 대만의 경우 세금이 정말
정말 낮은 편입니다. 대만의 경우에 소득세는 5%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은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보유세가 전 세계 최저인 0.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세금이 낮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집을 비워두고 그냥 버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주거 품질은 최악에 가깝습니다. 대만에는 타오팡이란 말이 있어요. 타오팡이란 하숙과 원룸을 합쳐놓은 주거 방식으로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채로 쪼개가지고 방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주방은 물론 공용이고 개인 욕실이 있냐 없냐는 주택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타오팡의 경우 좁은 집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베란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식으로 아파트를 최대한 확장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거 품질이 최악입니다. 참고로 이런 최악의 주거 품질을 가진 타오팡의 경우에도 월세가 한국 돈으로 40만원에서 5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하면은 월급의 반을 그런 방세로 갖다 바쳐야 되는 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만의 경우 공공주택이 약 7,000호가량으로 전체 집 대비 비율로 봤을 때 0.0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주택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역부족입니다. 대만의 경우에 이 주거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지난 2014년에는 젊은이들 몇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주거 불평등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만 부동산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면 미래에는 대만 부동산 같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대만과 여러모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과 대만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연 및 인문 환경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드렸을 때 공통점으로 꼽을 만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대만의 경우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토가 약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산지가 많은 국가이고 높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산다는 독특한 조건이 높은 인구 밀도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대만의 경우 2008년 이후 6년간 집값이 약 2배가량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부동산 암흑기를 겪었고 2015년부터 시작한 상승이 아직 2배가 채 안 오른 걸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이런 상승률에 일조하는 게 더 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다는 그런 특수성에 기인한 겁니다. 그렇다고 외곽에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신도시를 지을수록 수도의 집값만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죠. 다음으로 대만의 인구 구조를 한번 볼까요? 대만의 2018년 출산율은 1.06명으로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에서 손꼽히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14%가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하는데요. 대만의 경우 2018년 4월, 대한민국의 경우 2017년 12월에 4개월 차이로 나란히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로 인한 부동산 변화도 비슷하게 갑니다.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노인들은 주택 수요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틀린 얘기입니다. 지난 2017년 나온 뉴스를 보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들 평균 연령이 얼마로 나온지 아십니까? 뭐 한 50세? 60세? 70세? 아닙니다. 74세입니다. 2017년 뉴스니까 2년이 지난 현재 2019년도의 평균 연령은 약 76세 정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대만과 한국 모두 미국을 등에 업고 긴장 상태의 동북아시아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고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죠. 둘 다 군사적 긴장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자산 가격은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한국과 대만은 경제발전 과정도 비슷합니다. 둘 다 관치주의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서 수출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킨 시스템이기 때문에 2019년인 현재도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정부의 시장 간섭도 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덕분에 국가 경제 구조도 유사한데요. 이 두 나라 모두 수출을 중심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만은 중소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위주로 갖추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못 갖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은 여러모로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큰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한국 부동산은 대만 부동산과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주택보급률도 높아지지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공실률도 높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부동산 시장을 보고 봐야 될 결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와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 대만 시장에서도 보다시피 월급 100만원인 나라에서 10억짜리 30평 그냥 서민 아파트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대만이란 나라만의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대만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동남아 국가들에도 수도에 위치한 아파트들
국민 소득에 비해 충분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로 서울 아파트가 지금 꼭지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서민들 벌이로 서울집을 사기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득과 아파트값 반드시 1대1로 매칭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격 결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저출산, 경제 부진, 가계 부채 등 어떤 특정한 요인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주장을 하시는데요. 대만도 똑같이 경제도 부진하고 가계 부채도 높고 저출산도 심각합니다. 여기에 주택보급률 충분하고 공실률이 높은데도 주택가격 요지 부동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데이터로 해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택 구매지수인 PIR이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주택가격 잘만 나갑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변하고 있는 가격에 적응을 하세요. 다음으로 두 번째 교훈,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 때 해라입니다. 제가 이제는 집을 샀다가 물릴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1주택은 물리는 걸 감수하고라도 살 가치가 있습니다. 당장 부동산에 크게 떨어질 만한 재료가 보이지가 않아요. 막말로 지금 부동산 안 사고 전세 한 텀 돌면서 지켜보겠다 이러다가 대만 부동산 시장 마냥 되어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전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 여러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집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더 큰 상황이니까 물릴 걸 각오하더라도 지금 사는 게 이득입니다. 대만 부동산 시장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냥 애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봐도 그다지 비싼 가격 아닙니다. 흔히 하는 착각이 공공주택이 잘 된 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구 국가들 중에 공공주택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 부동산 가격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쌉니다. 애초에 비싸서 아예 사지를 못하니까 공공주택 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1주택 내 형편되면 지를 수 있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것도 여러분한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릴 거 각오하더라도 내 집 하나는 필수이니까 그냥 묻지 말고 지르시면 된다고요. 예?